만약 여러분의 현관문 밖에 보이지 않는 저격수가 총을 겨누고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그런데 이 저격수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몸에 닿는 찬 공기가 그 신호가 될 뿐이죠. 매년 겨울이 되면 뉴스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건강하던 50대 남성 아침 운동 나갔다 숨진 채 발견. 우리는 흔히 운이 없었다거나 원래 지병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운 없는 날이 오늘 당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겨울철 돌연사라고 부르는 비극. 그 뒤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라는 두 명의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몸속 혈관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긴박하고 생생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올겨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상식을 뒤집는 몸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우리 몸의 보일러 배관이 얼어붙고 있다. 자, 아주 쉬운 비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정원용 고무호스 하나씩은 보신 적 있으시죠?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호스는 어떤가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물을 틀면 부드럽게 잘 흐르죠. 그런데 이 호스를 영하 10도의 한겨울 마당에 밤새 방치했다고 칩시다. 다음날 아침 이 호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조금만 힘을 줘도 쩍 하고 갈라지거나 터져버립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속 혈관이 이 고무호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비상. 체온을 뺏기면 안 돼. 모든 구멍을 닫아라. 이 명령을 받은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 표면의 혈관을 순식간에 쪼그라뜨립니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이 좁아졌는데 지나가야 할 차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교통체증 즉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겨울이라 뻣뻣해진 혈관벽에 갑자기 높아진 압력이 쾅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때 혈관 안에 찌꺼기, 즉 혈전이라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면 이 찌꺼기가 좁아진 길을 막아버리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이 심장이면 심근경색, 뇌라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챕터 2. 심장이 보내는 구조신호 나 좀 살려줘.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뛰죠. 이 엔진에 기름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급격한 기온차로 이 관상동맥이 수축하거나 혈전으로 막히면 심장 근육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죽음의 신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보통 윽 하고 가슴을 잡고 바로 쓰러지죠.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슴 위에 코끼리가 올라앉은 것 같다. 누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다.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화끈거린다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통증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은 신경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통증이 왼쪽, 어깨, 팔, 심지어 턱이나 치통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이 추워서 이가 시린가? 어깨가 결리네? 하고 파스만 붙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추운 곳에 나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속이 체한 것처럼 메스껍다. 이건 체한 게 아닙니다. 심장이 주인님, 나 지금 죽어가요. 빨리 병원 가요. 라고 외치는 절규입니다. 챕터 3. 뇌가 꺼지는 순간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번엔 뇌로 가봅시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
겨울철엔 혈압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뇌졸중은 예고편이 아주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죠. 이걸 기억하세요. 이웃 손발. 이하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처진다면 웃지 말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면 손을 뻗어 물건을 집으려는데 헛손질을 하거나 감각이 무디다면 발 발음이 어눌해서 맘마, 랄라 같은 쉬운 단어가 뭉개진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19를 눌러야 합니다. 잠깐 쉬면 괜찮겠지, 손 따면 낫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식물인간으로 혹은 영원한 이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즉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챕터 4. 생사를 가르는 시간, 골든타임. 그렇다면 그 골든타임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뇌졸중은 늦어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병원 도착이 아니라 치료 시작이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동시간, 검사시간까지 고려하면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119를 부르는 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제발 직접 운전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는 도중에 의식을 잃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또 가족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수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하고 있습니다. 챕터 5. 겨울철 암살자를 막는 방탄조끼.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했나요? 걱정 마세요. 이 암살자들을 막아낼 강력한 방탄조끼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한 예방수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목을 사수하세요. 우리 몸의 열은 머리와 목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갑니다. 목도리 하나만 둘러도 체감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뇌로 가는 굵은 혈관이 목에 있습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은 혈관에 패딩 점퍼를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외출할 때 목도리, 모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장비입니다. 둘째, 마의 시간을 피하세요. 겨울철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새벽 4시에서 아침 8시 사이입니다. 잠에서 깨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기온은 가장 낮은 시간이죠. 어르신들, 나는 부지런하니까 새벽 운동 가야지 하시는데 겨울철 새벽 운동은 혈관에겐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운동은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에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물을 마시세요. 그것도 미지근한 물로요. 겨울엔 땀이 안 나서 갈증을 덜 느끼지만 난방 때문에 몸은 바짝바짝 마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혈전이 되기 쉽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이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흐르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도와 위를 자극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겨울철 차가운 바람은 우리 혈관을 수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나 식은땀은 심장의 구조신호,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어눌한 말투는 뇌의 비상벨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즉시 119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을 지키고 새벽 찬 바람을 피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겨울철 혈관 건강은 아차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소중한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건강하고 충격적인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